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생기게 해서 빛을 최대한 산란시켜서 뿌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연막탄의 핵심 원리. 연막 커튼은 적외선 차단 효과도 있는 거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뿌리면은 걔네들이 다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빵 터지면서 눈뽕을 맞게 하는 저희 집 아이가 섬광탄을 보고서 아빠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발상을 좀 바꿔볼까요? 화약의 발전사에서 이제까지는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파괴력을 높이느냐 이런 무연화약의 얘기를 갖다가 주로 봤다면은 그 반대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제가 기록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의 괌 상륙작전 모습인데요. 와, 지금 보시면은 상륙작전 이전에 어마어마한 저 구름 같은 연막을 피워놨죠. 저 내륙 지역에 배치된 수많은 일본군이 대포와 기관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런 식으로 연막을 쳐서 시야를 쫙 가린 다음에 상륙부대에 투입하는 광경입니다. 장 교수님, 저 모습을 보시고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 바다 위에 배를 덮고 있는 것도 그랬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때 네. 뒤에서 이제 쭉 선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수직 꼬린 날개가 있는 비행기만 된대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비행기 형태가 가면 어떤 식으로 공기가 흘러가는지를 보는데 이 수직 꼬리 날개가 있어야 뒤에 쪽에서 옆으로 새는 게 없어요. 네. 바람이. 그래서 뒤쪽으로 연막을 하고 반대로 플레어를 날 땐 뒤에가 아니라 옆에서 산발시키고 이게 다 유체를 계산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 내용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데요. 연기를 피우고 불꽃을 내고 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화학 플러스 물리학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학을 전공한 저와 화학자 장홍재 교수님이 한번 콜라보로 그런 걸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단순히 연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워서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신호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기를 피워서 소통을 한다.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봉화라는 개념으로 멀리서 연기가 올라간 거 확실히 보이기 위한 것도 있었고 현재도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콘클라베라는. 그렇죠.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님이 즉위하셨는데 그때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색깔이 올라오나 열심히 지켜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보통 이제 검은색 연기는 안트라센이라는 탄소 물질을 일부러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을음이 생기는 것처럼 해서 만들게 되고 하얀색 연기는 그런 물질 대신에 보통 일반적으로 잘 탈 수 있는 뭐 설탕이나 녹말 같은 걸 넣으면 그런 색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다 고전적인 거고 사실 네. 요즘에는 그냥 그 이탈리아 군에서 연기에 나는 연막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용 연막탄을 거기서 피운대요? 네, 확실한 색이 나와야 되니까. 하긴 연막은 그냥 그 색깔 염료 넣으면 연기가 그 색이 납니다. 에어쇼 할 때도 보면 막 여러 가지 색깔 하잖아요. 그냥 그 색깔 날갱이 같은 것들을 섞어서 상승기류 같은 걸로 퍼지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안개가 끼는 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물방울들이 있으면 빛이 산란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생기게 해서 에어로졸, 그걸로 네. 빛을 최대한 산란시켜서 뿌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연막탄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에어로졸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스프레이 쫙 뿌리듯이 미세한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를 갖는다 볼 수 있고요. 뭐 마이크로미터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한 50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카락 굵기를 한 10개에서 100개로 자른 알갱이들이 막 떠다니면 걔네들이 이제 빛을 튕겨내면서 뭔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우유를 생각하면 돼요. 우유가 왜 하얀색일까?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알갱이들이 마이크로미터 크기여서 걔네가 빛을 다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거나 하면은 덩어리로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남겨진 거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공기 중에 일어난 게 연막탄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기술들이 아무래도 화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 연막탄도 굉장히 많이 진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연막탄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깡통에서 연기가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됐는데 적당한 사이즈의 에어로졸들이 만들어지게
화학에서 참 많이 연구하죠, 그런 거. 네, 무연화약처럼 다 타버리면 안 되니까 뭐 네. 금속 물질들 넣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연이라든지 아연 물질이나 탄소 물질 탔을 때 걔네들이 아주 작은 뭐 염화 아연 같은 알갱이를 만들 수 있도록. 아하. 왜냐하면 아연 같은 게 물질을 만들면 하얘져요.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닷가 가면 바르면 하얗잖아요. 네. 이 속에가 산화아연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이 정말 작은 크기로 공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그러니까 뭐랑 뭐가 섞여서 탔을 때 이 알갱이를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퍼질 수 있느냐, 이거를 다 고려해서 설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쟁에 정말 많이 쓰이게 된 게 역시 두 세계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참호전의 양쪽에서 최대한 적의 기관총에 희생당하지 않고 무인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막탄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이게 더 큰 규모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연합군이 독일의 전략 폭격을 하던 당시에 폭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장 주변이라든가 도시 주변에 어마어마한 저런 연막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연막을 피울 때랑 저렇게 지상에서 연막을 피울 때랑 이 어떤 고려해야 될 차이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바다에서는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파도가 치거나 이런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상에서는 나무도 있고 굴곡도 굉장히 많고 지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서 오히려 지상에서 고르게 까는 게 어렵고 바다는 비교적 쉽다. 왜냐면 바다는 원래 수증기도 많기 때문에 이 수증기도 알갱이처럼 연결이 되면은 다 안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뿌려진 가루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오히려 물방울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죠, 맞아요. 인공비나 뭐 인공 눈을 떠올리듯이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더 짙은 연막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바다는 잘 생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막탄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재미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 영상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 화학병과랑 육군 항공대가 전함 앞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촤 순식간에 연기의 커튼을 쳐갖고 적의 포격으로부터 전함을 확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건데요. 와, 저거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 들던데 화학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연막 커튼은 연막탄이랑 또 다른 거라서 예시를 든다면은 연막탄은 우리가 화학 연소 반응이나 어떤 특정 반응을 통해서 그것들을 뿜어내는 거고요. 연막 네. 커튼은 쉽게 생각하면 소화기를 그냥 냅다 뿌린다 보면 돼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에어로졸 자체를 분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반응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얼마나 잘 퍼질까가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그 물질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짙게 되고 또 저 속에서 왜 아래로 쫙 가라앉느냐. 네. 일반적인 건 연막탄은 이 땅에 떨어져서 보통 생각하면 여기서 퍼져야 되잖아요. 그죠.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피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알갱이들을 좀 작고 가벼운 걸 써요. 네. 근데 연막 커튼은 위에서 아래로 직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금속 가루 같은 걸 같이 써요. 아하.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는 이유는 사실 눈을 가려가지고 오발이나 혹은 오폭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건 적외선 차단용이 더 커요. 그냥 금속 알갱이가 있으면 적외선 같은 걸로도 못 들어보게 다 튕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시야를 차단하는 목적이라 당연히 커튼이 더 효율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해주셨는데 연막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는 영역만 가리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저는 연막 커튼은 적외선 차단 효과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야가 안 이제는 보여도 다양한 걸로 보죠. 뭐 야간 투시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게 적외선을 쓰는 거니까 만약 적외선까지 교란한다면 모든 걸 막을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는 적외선을 조절하는 것도 많아서 왜냐하면 그 열적으로 열원을 쫓아서 가는 추정 맞아요. 미사일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교란하려고 플레어 같은 걸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럼 어떤 비행기가 됐건 뭐가 됐건 온도가 높아도 열이 신호가 전자기파 안 나오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스텔스의 일환이죠. 맞아요. 최근에는 뭐 바나듐 옥사이드 이런 물질 갖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차가운 전자기파가 나와요. 산화바나듐이 그런 성질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발열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소재들도 나오고 있어서 연막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은폐라는 게 물질 단위에서부터 계속 첨단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가시광선도 차단하고 적외선도 차단하면은 전파 같은 것도 차단하는 그런 효과의 커튼도 우리가 쳐야겠네요, 이젠.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 뿌리면은 걔네들이 다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그게 얼마나 오래 하늘에 머물러 있을지 또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또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지는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사실 불꽃놀이 같은 것도 불꽃놀이 하고 나면 막 연기로 하늘이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그 엄청 바로 세죠. 밑에서 못 보게 하고 강에서 한 이유가 온갖 금속이 타고 나면 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해성인 걸 덜 쓴다 하더라도 당연히 호흡기에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연기와 불꽃이 나는 건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이긴 하죠. 야, 화학자의 또 중요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강 불꽃놀이 할 때 너무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떨어져서 보는 게 건강에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요즘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막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1인칭 여러 가지 슈팅 게임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이 쓰는 게 섬광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섬광탄 빵 터지면서 눈뽕을 맞게 하는 그런 섬광탄을 보고서 아빠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빠는 물리학을 공부했지 화학을 공부한 게 아니란다 라고 넘겼는데 장홍재 교수님한테는 만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해본 적은 없는데 좀 연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해요. 섬광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거고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영화나 이런 데서 그 밝은 빛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이 있죠. 사진 찍을 때 플래시. 그렇죠. 팡 터트리는. 과거의 플래시는 뭐 흑백 영화 같은 거 보면 펑 하면은 연기가 쫙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마그네슘을 태워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순간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섬광탄에도 그래서 마그네슘이 사용됩니다. 아하.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을 가루 내서. 네. 마그네슘 같은 금속 같은 게 우리는 금속은 불에 안 탈 것 같지만 탄다라는 게 결국에는 산소랑 결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소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금속도 녹쓰는 것처럼 산소랑 결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마다 색이 다른데 마그네슘은 눈부실 정도의 밝은 빛을 내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가루 그리고 산소를 더 쉽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산화제들, 과염소산 칼륨 같은 걸 혼합해서 한 번에 딱 터트리는 게 바로 섬광탄의 기본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금속이 연소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할 텐데 그 에너지가 온전히 거의 다 빛으로 나오는 그게 섬광탄인 거죠? 빛 위주로 나오고 소리도 굉장히 강해서 우리 섬광탄을 플래시뱅이라 부르잖아요. 굉장히 강한 폭발음이 납니다. 이게 180데시벨 정도. 와, 180데시벨 정도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죠, 이게. 네, 순간적으로 뭐 청각 이상을 일으켜서 진짜 삐 하는 소리만 귀에서 울리게 만들 정도의 정말 강력한 소리고 총 발사하는 소리가 거의 한 170, 최대 170이라 네. 치니까 우리 총 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빛과 함께 터지면 사람은 당연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칸델라라고 하거든요. 1칸델라가 촛불 하나의 밝기라고 우리가 붙인 건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섬광탄이 순간적으로 나올 때 이게 보통 한 몇백만 칸델라의 빛이 순간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몇백만 칸델라면은 우리 왜 강력한 서치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탐조등 정도의 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탐조등을 눈앞에서 팍 켰을 때 그 눈뽕 맞는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빛과 총소리도 능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음이 나면은 진짜 눈뽕, 귓뽕 순간적으로 무력화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또 이런 빛을 내는 게 섬광탄 말고도 조명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그게 플레어죠. 조명탄은 섬광탄과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이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폭발물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것도 빠르게 순식간에 터지면 폭탄이었고 느리고 꾸준히 터지면은 일종의 뭐 추진제 같은 네. 개념으로 볼 수 있던 것처럼 빛을 내는 것도 순식간에 엄청난 양이 한 번에 쏟아지면 섬광탄이고 꾸준하게 그 빛을 낼 수 있으면 조명탄 혹은 신호탄 같은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조명탄은 실제로 내려온 거면 와 진짜 오래 탄다 그 생각을 하는데 진짜 몇십 초 동안 연소가 이렇게 천천히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일부러 붉은색으로 보통 만들고 그래서 레드스타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리튬을 넣어서 만듭니다. 우리 리튬 배터리에 쓰는 그 리튬이 불에 탔을 때는 새빨간 색을 만들거든요. 붉은 빛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멀리 가는 빛은 파장이 길수록 멀리 갈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이 짧으니까 네. 빨간색을 써야만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 있겠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들이 꼭 빨강을 쓰는 이유가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대부분의 신호탄이나 조명탄들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쫙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는 이 왜 압력의 형태로는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지 않는 건가요? 압력이 생기려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었을 때 네. 여기를 채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쉽게 생각하면 좁은 공간에 풍선에다가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압력이 세져서 부풀어 오르고 맞아요. 그게 줄어들면 안 그렇잖아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화를 해서 연소를 한다 하더라도 산소랑 달라붙어서 자기 몸에 붙이는 식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철이 있으면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 녹슨 철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철이 막 갑자기 10배로 막 늘어나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금속의 산화 반응은 부피 변화 거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봤던 유기 물질들의 산화 반응은 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체가 생기면 부피가 1000배가 넘게 늘어나니까 그 같은 공간을 더 많은 물질이 채우니까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약간 화학 반응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금속의 산화 반응은 결합 반응이고요.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는, 그리고 폭발물들의 유기물들의 산화 반응은 분해 반응. 그래서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더 많은 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금속과 비금속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와닿게 말씀하셨네요. 결합과 산산이 분해되는 거. 중요한 차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 연대기라는 책을 갖다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책을 써주신 우리 장홍재 교수님의 역시 친필이 담긴 화학 연대기 3권을 준비했습니다. 화학의 무궁무진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열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화학이라는 건 우주의 법칙과 삶의 규칙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학문이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주의 법칙이라는 물리적이고 이 절대적인 것과 우리 인생 사이에 화학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연결되지 않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우리 이렇게 4주 동안 밀리터리 사이언스와 화학관의 관계를 갖다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죠. 이런 얘기를 아무나 만나서 하기에는 좀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런 문제 없는 분과 실컷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다음에도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 더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좋습니다. 꼭 나으실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입이 좀 근질근질했습니다. 저도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걸 딱 효능감 있게 전해줄 그런 적임자를 낙점해둔 후배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물리학자라고 저를 보통 소개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겠지? 러시아가 파놓은 참호의 모양, 팩탈 패턴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눈꽃송이가 바로 딱 저 모양이잖아요. 점과 선으로 그 연결 관계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대공 무기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을까? 히틀러 암살 모의 사건의 가담자들의 네. 네트워크를 분석해갖고 사담 후세인의 체포 작전에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는 걸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예.